네, 안녕하세요. 포토멘토의 유관선입니다. 요즘 봄철 맞아서 꽃사진들 많이 촬영하고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 경상도 쪽에 산불이 크게 지금 번지고 있어서 아직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울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화가 돼서 모두 안정적인 그런 여행과 생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은하수가 이제 금음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은하수 보정법에 대한 거를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러리스로 적도일을 이용해서 촬영한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6D로 촬영한 예전 파일을 찾아서 제가 이제 업로드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은하수 사진은 촬영 데이터가 좋아야 보정하기가 좋습니다. 강제로 노이즈가 심한 상태에 막 억지로 끌어올려서 보정하는 법을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붓터치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찍은 데이터에서 적당한 노출 밝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그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일단 이 안에서 작업한 거는 한 장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오늘 하는 거는 한 장이 아니라 타임랩스처럼 인터벌 촬영을 해서 그 몇 컷을 합쳐서 작업하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한 컷을 잘 찍으면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임랩스 위주의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쁜 각도를 갖고 있는 사진을 이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방식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컷을 모아서 시큐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2차 후보정을 하는 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에서 연속적으로 촬영한 인터벌 촬영한 지금 7컷 정도 되나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CR 모드로 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이 ACR 모드가 포토샵에서는 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웬만한 거는 다 보정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7컷을 가지고 왔고 동기화를 아예 처음서부터 컨트롤 A를 눌러서 내가 하나를 보정을 하면 나머지 데이터가 같이 변할 수 있게 동기화 작업을 할 겁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이제 다 선택이 되겠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감도가 3200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넓은 화각에 뭐 14mm, 15mm, 16mm 화각대로 찍어도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봄 시즌에는 조금 그 오른쪽 초입 부분에서 올라오는 45도 각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쪽으로 가면서는 90도로 쓴 그 각도의 은하수를 많이 찍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촬영을 한 것 중에 조금 더 당겨서 촬영을 했습니다.
31mm에 F값은 2.8로 조리개를 설정을 했고요. 초수는 15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어두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오토로 하거나 프로필을 이용해서 색상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밝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너무 콘트라스트를 세게 한다든지 뭐 너무 노출을 또 오버시킨다든지 이제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보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잘 담겨져 있나, 색상이 잘 들어가져 있나, 그거를 확인을 현장에서도 하시겠지만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한 개조한 바디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조하지 않은 분들이 현재는 더 훨씬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대비는 0.5 스톱 정도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는 콘트라스트는 플러스 5 정도로만 올렸고요. 밝은 영역은 이제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내려도 되겠지만 밤하늘을 조금 밝게 밝은 영역은 플러스 20으로 뒀습니다. 왜냐? 보통 이제 도시의 광해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광해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하수의 선명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 작가분들, 그 다음에 사진가분들, 그 다음에 천체 이런 별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검정 계열, 여기서는 흰색 계열 따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밭이 어두운 영역을 이제 밝게 하려고 이 부분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지금 여기가 배추밭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두운 영역을 끌어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래가 실루엣처럼 그냥 살짝만 보여도 분명하게 능선과 저 위에 있는 나무, 이것도 뭐 4그루에서 하나가 병충해를 입고 2그루 정도가 지금은 이제 잘려져 나가서 이제 더 외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어두운 영역은 2차 후보정 때 조절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조금씩만 조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아래 하단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sRGB, 어도비 RGB, 뭐 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보내는 거 자체를 지금은 16비트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칼라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제가 아예 그냥 세팅 자체, 그 다음에 카메라에 sRGB로 설정을 거의 요즘은 이제 또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도비 RGB로 또 많이 찍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세팅이 보편화되어 있는 걸 이제 먼저 같이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6비트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여기 오른쪽에 저장 옵션에 들어가셔서 파일 이름 지정해 보시면 확장자를 TIF라고 되어 있는 TIFF 방식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조정은 원 찍은 데이터에 300 DPI죠. 해상도 300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보통 여기는 따로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해상도가 300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JPG가 아니라 TIF의 확장자명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에 내가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인지 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서 저장 위치에 1차적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퀘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최신 버전을 윈도우 버전이나 맥용으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따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프로그램을 이 시큐에이터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전에 올렸던 또 여러 가지 아마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열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좌측 상단에 스타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ADD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로를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7개의 파일이 오고, 중간쯤에 데이터를 얘가 베이스 이미지로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이제 내보내야 될 아웃풋을 또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이제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이나 맨 뒤에 거를 지정을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인이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본인이 헷갈리지 않는 이름을 뭔가 앞쪽이나 뒤쪽에다가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장. 자,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이름을 아웃풋 내보내는 것까지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현재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컴포지션 얼리건 스타라고 그래서 이 아래쪽을 클릭을 하시면 프리즈 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자, 두 번째는 영역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서 풀 아리아를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를 화면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 브러쉬 사이즈는 마우스의 휠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넓은 면을 빠르게 설정을 하시려면 마우스 휠을 돌려서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면 마우스 휠을 또 돌려서 작게, 브러쉬 사이즈가 작게 보이도록 한 다음에 라인을, 면 처리를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칠해주면 됩니다. 요 경계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시큐에이터는 이 하늘에 찍은 인터벌 촬영한 7개를 겹치는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실행을 하겠다. 맨 아래에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를 클릭. 자, 그러면은 프로세싱 해갖고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쌓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mpleted successfully라고 이제 다 완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취소, 여기 보면 close 창을 닫기를 누르시면 그 7개를 합친 결과물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아웃풋을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하나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TIFF의 16비트 파일을 가지고 ACR에서 이제 2차 후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컷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ACR에서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밝게 부분에
노출값을 살짝 더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제 더 올려주면 아까 안 보이던 그런 어두운 시커멓게 되어 있던 부분이 살짝 녹색을 살짝 띄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살짝만 올리고요. 흰색 계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흰색 계열을 올리는 거는 조금 화사하게 보이는 분위기를 내는 색이잖아요. 흰색과 검은색. 그러니까 톤이 아니라 컬러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사람이 또는 이 모니터가 각자 보시는 모니터가 명암 대비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이 결과물이 인화를 하거나 액자를 했을 때도 매칭이 잘 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계속 해왔던 모니터를 잘 쓰셔야 매칭이 돼야 그런 결과물이 또 나오겠죠. 이게 핸드폰에서 보는 색 톤이 또 틀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니터에서 보는 것, 또 다른 사람 3자 모니터로 보면 또 틀린 결과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 은하 중심부의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텍스처하고 명료도 부분을 한 10에서 20 범위 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면 이 비네팅처럼 모서리 부분이 또 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살리기 위해서 꽉꽉 올리실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과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보이니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디에이즈도 여기에서는 저는 30 이상 올리지 않고요. 여기서는 한 10 정도만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지금 사진이 이제 제가 고른 게 여기 은하 중심부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 뒷다리, 몸통, 앞다리, 머리처럼 생긴 이 부분에 요날 구름이 슬쩍 지나간 거를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 이건 지금 연습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위치에 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또 도용해서 쓰거나 이제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어떤 저만의 표식으로 여기에는 구름이 일부러 살짝 들어간 거를 지금 합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 결과물이 누구 거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용으로만 쓰셔야 돼요. 자, 곡선에 뭐 여기 저는 이제 곡선을 그렇게 자주 만지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 아래쪽이 어두운 쪽이고요. 중간 톤, 밝은 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처럼 교과서적으로 이제 만지는 이 커브의 곡선은 살짝 S자 구도가 되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보정법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색상도 본인이 HSL을 선호한다고 하면 이 방식으로 다 보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특정한 색상 위주로만 내가 좀 조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색상으로 하셔도 돼요. 내가 은하 중심부에 이렇게 약간 붉은 기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올려주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죠. 자, 주황 계열이 뭐 그렇게 여기서는 세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정도로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색 보정. 여기서도 풍부한 풍경 사진의 색 보정을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되게 또 민감한 부분이라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색 보정을 톤으로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요즘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확장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세 개만 있었는데 아예 선명 효과 안에서도 또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뭐 슈퍼 해상도 또 조절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자, 요렇게 해서 가장 일반적인 보정법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요 정도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3차 가공을 할 때는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그렇게 또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뭐 사람마다 약간의 어떤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끝내고 마스킹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마스킹을 해서 뭐 방사형을 써갖고 여기에 이렇게 타원을 잡고 여기에서 또 톤 조절을 한다든지 하면, 저도 예전서부터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잘못 쓰면 되게 이질감이 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보정을 요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꼭 하늘을 갈라놓은 듯한 분위기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브러쉬라는 걸 넣어서 이 브러쉬에 이런 어두운 부분을 노출값을 떨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생각에 이 부분이 더 좋다라고 하면 쓰셔도 돼요. 단 이제 이거는 강도를 내가 얼만큼, 노출을 얼만큼 떨기고 높이고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오늘 은하수 보정법에서는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 뭐 다른 은하수 보정법에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톤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의 은하수 보정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지금 뭐 이거 다시 지워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또 그대로 또 살아 있으니까. 자, 요 정도로 해서 열기를 눌러서 포토샵에 와서 16비트의 TIFF를 JPG로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저장하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TIFF 파일이니까 포토샵에 가지고 가셔서 다시 TIFF로 하나를 보존을 하시고 16비트짜리를 그 다음에 8비트로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기, 그 다음에 지금 16비트 TIFF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니라 그냥 저장을 1차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래서 TIFF로 하나 보존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16비트가 풀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미지 모드에서 8비트로 바꾸셔야만 JPG로 또 저장이 됩니다. 16비트 그대로 두고선 왜 안 되지? JPG가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 JPG는 무조건 8비트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제 방식이 이제 가장 현재 일반적이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모르죠. 또 뭐 더 쉽게 또는 더 복잡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후보정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날 잘 찍어야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기도 깨끗해야 되고 미세먼지도 없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또 따라줘야 된답니다. 요즘 황사가 또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 영향으로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은하수를 요즘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새벽 시간대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사전에 잘 체크를 하셔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싶으시면 그냥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 결과물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는 6D보다는 이제 더 좋은 급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데 시간은 조금 더 두고 촬영한 것이 있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봐요.